일주일에 5일 일하고 2일 쉬는 건 이젠 모두가 당연해합니다. 실제로 네팔, 이란, 지부티, 소말리아, 리비아와 최근 주 6일제로 돌아간 그리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곤 세계의 대부분이 주 5일 근무제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일주일에 이틀 쉬기 위해선 아주 긴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마릴린 폴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에는 이 과정이 무척 흥미롭게 실려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인류가 일주일마다 하루 쉬는 건 생각보다 무척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개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선 일주일을 7일로 만든 건 기원전 3000년의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양계를 이루는 7개의 행성을 신성하게 여겨 그것으로 일주일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태양, 월요일은 달을 뜻하죠. 바빌론의 휴일은 없었어도 이 7일 달력은 여러 문화와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에는 불길한 날이 있었습니다.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이날은 전쟁이나 여행, 회의 등을 하면 신들을 화나게 하거나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들을 달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휴식과 예배의 날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일요일을 휴식일로 했죠.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칙령에는 존경받는 태양의 날에 관리와 시민들은 휴식을 취하고 농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요일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공식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토요일, 기독교가 일요일을 차지하자 이슬람은 금요일을 기도의 날이자 휴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날을 이슬람에선 알주마라고 하는데 코란에 언급된 축복받은 날로 최후의 심판도 금요일에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목요일과 금요일이 이슬람 국가의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금토요일이나 토일요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때문이죠. 휴일이 다른 데서 오는 손해가 엄청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오랜 종교적 전통으로 인해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건 대부분의 세계에서 확고부동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일요일에 쉬지 않는 건 십계명을 어기는 짓이었습니다. 벌로 교회에 헌금을 더 내거나 일요일에 생산한 물건을 몰수당하거나 심하면 파문도 당했습니다. 당시 파문은 죽어 천국에 갈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겐 가장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19세기 미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엔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분류법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안식일인 일요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한 법적 조항이죠. 도서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에 따르면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온 한 남성이 문 앞에서 아내와 키스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일요일이라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일요일에 야구를 한 선수와 이 경기를 본 관중이 분류법 위반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전통으로 인해 일요일이 휴일이 된 건 비교적 쉬웠지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착시키는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는 영국의 세인트 먼데이 전통이 그 시작입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 노동자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공식 휴일인 일요일에 쉬었으며 주중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월요일에도 쉬었습니다. 이게 조금씩 확대돼 19세기엔 영국 사회에 제법 널리 퍼진 문화가 되었죠. 세인트 먼데이라는 이름은 월요일을 성스러운 날로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자본가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죠. 공장주들이 월요일 결근에 해고나 벌금을 응징하자 노동자들은 대신 토요일 반일 휴무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를 종교단체가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토요일에 절반이라도 쉬면 피로가 풀려 일요일에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시작한 토요일 반일 근무는 생각지 못한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자유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이 공연과 여행을 즐기게 되었고 이는 극장, 술집, 호텔 등의 호황으로 이어져 기대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축구 열풍이었습니다. 리그 경기가 토요일 오후에 시작되면서 축구는 곧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대중 스포츠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날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도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오늘날의 이틀 주말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용주들은 이틀간의 휴식이 경제를 활성화해 제품 판매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결근율이 감소하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점차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고된 노동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사회로 복귀한 군인과 해방 노예들이 한꺼번에 구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긴 근무 시간과 더 낮은 임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우선 근무 시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8시간 노동연맹으로 8시간은 일해, 8시간은 휴식에, 8시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일 근무제가 1908년 미국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 면화 농장에서 유대인 노동자들의 토요일 안식을 존중해 주말 이틀 동안 모두 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게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주변의 다른 산업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5일제 근무를 전 세계에 가져온 결정적인 인물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는 1926년 임금 삭감이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를 위해 포드는 주말 동안 공장 기계를 강제로 멈추었습니다. 포드는 휴식의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데다 사람들이 소비할 시간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도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초기의 주 54시간 근로가 40시간으로 줄었음에도 생산량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률이 올라 불량품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포드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이 성과를 보고 앞다퉈 주 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2년 5일 근무제를 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포드의 주 2일 휴무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1963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로 주 2일제가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한국에는 이보다 훨씬 늦은 2000년의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의 법제화로 오늘날 같은 이틀 휴일제가 되었죠. 당시 IMF 시기라 재계와 언론에선 나라 망한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화와 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2일 휴무, 주 40시간 근무의 원조인 미국은 정작 휴식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을 휴가 없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10일간의 유급 휴가뿐인 미국에선 이마저도 2023년도 조사에 의하면 62%가 모두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의 28% 이상은 한 주에 6일 이상을 일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대인들은 휴일마저 메시지, SNS 등에 24시간 접속되어 있어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5,000년간 전해져 온 유대인의 심의 기술을 재해석해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 방법을 함께 알려주기도 합니다. 고작 열흘 정도의 휴가를 쓰는데도 아직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 사정도 사실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디언들의 격언을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말에서 내려 자기가 내려온 길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영혼이 자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까봐 기다려주기 위해서다. 우리도 가끔은 멈춰서서 지친 영혼과 함께 숨을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